GS건설은 단순히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회사와 함께 개발부터 시공, 운영까지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JCNA는 최근 네이버 세종 데이터 센터와 같은 외부 프로젝트를 따내며 계열사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AI 열풍이 결국 GS건설의 실적에도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건설주는 원래 안 오른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최근 자본시장에선 밸류업이 화두인데요. 저평가의 대명사였던 건설주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GS건설입니다. 한때는 이 회사 언제 살아나? 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최근 시장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더벨은 GS건설이 왜 오랫동안 저평가됐는지, 그리고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건설부동산부 김서영 기자입니다. 건설주는 경기와 금리, 정부 정책에 민감하고 PF와 미분양 리스크까지 안고 있어 대표적인 저평가 업종으로 꼽힙니다. GS건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현재 PBR은 0.5배 수준으로 시장이 순자산 가치의 절반 정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이 이렇게까지 할인받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검단 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입니다. 2023년 사고 이후 GS건설은 전면 재시공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었는데요. 재시공 비용 약 5,500억 원을 한 번에 반영하면서 대규모 순손실을 기록했고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혹시 또 예상 못한 비용이 생기는 거 아니야? 주가는 실적보다 불확실성을 더 싫어합니다. 이후 GS건설에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할인표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원가율 쇼크였습니다. 마침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사비가 크게 뛰었습니다. 집은 계속 지었고 매출은 12조 원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였죠. 문제는 많이 팔아도 남는 돈이 없었다는 겁니다. 2024년 영업이익률은 2.2%, 지난해도 3.5% 수준에 그쳤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인 2020년에서 2021년 영업이익률이 7% 안팎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셈입니다. 시장은 숫자보다 추세를 봅니다. 건설사는 이제 예전처럼 돈 벌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시선이 굳어지면서 GS건설의 PBR은 지난해 내내 0.3에서 0.4배 박스권에 머물렀습니다. 장부 가치의 절반도 인정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저평가 종목이 된 것이죠. 분위기가 바뀐 건 허윤홍 대표 취임 이후입니다. 가장 먼저 브랜드 자이를 다시 정비하며 신뢰 회복에 나섰고 지난해 도시정비 사업 수주도 크게 늘었습니다. 시장도 조금씩 반응했습니다. GS건설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 주가는 저점 대비 크게 반등했고 PBR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이 먼저 본 것은 실적보다 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이 보고 있는 건 하나입니다. GS건설 진짜 달라졌나? 주가는 기대감만으로 오래 오르지 않습니다. 결국 실적으로 증명해야 하죠. 시장이 주목하는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본업인 주택사업의 회복입니다. GS건설은 매출의 60% 이상이 주택에서 나옵니다. 결국 집을 잘 지어야 회사도 잘 됩니다. 다행히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건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원가 부담이 줄고 있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도 다시 3%대를 회복했습니다. 여기에 상반기에 착공한 14,000가구 규모의 물량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면 실적 개선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원전입니다. 요즘 건설주 가운데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키워드 중 하나죠.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원전 기대감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GS건설도 의외로 원전 경험이 적지 않습니다. 신월성과 신한울 등 국내 주요 원전 건설에 참여한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베트남 닌투언 원전 프로젝트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GS건설은 베트남에서 20년 넘게 사업을 해온 만큼 현지 경험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만약 첫 해외 원전 수주에 성공한다면 시장의 평가도 한 단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AI 시대의 숨은 수혜주라는 점입니다.
AI가 발전할수록 필요한 건 결국 데이터 센터입니다. GS건설은 단순히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손자 회사와 함께 개발부터 시공, 운영까지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이CNA는 최근 네이버 세종 데이터 센터와 같은 외부 프로젝트들을 따내며 계열사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일반 건축보다 공사 기간이 짧아 실적이 빠르게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AI 열풍이 결국 GS건설의 실적에도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앞으로 GS건설의 주가는 집을 잘 짓는 회사를 넘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회사라는 점을 얼마나 증명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GS건설은 지금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검단 사고와 원가 부담이라는 악재는 대부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GS건설이 단순히 위기를 버틴 회사인지 아니면 체질이 바뀐 회사인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주가는 말보다 숫자로 답합니다. 주택사업의 수익성이 얼마나 회복되는지, 원전과 데이터 센터 같은 새로운 사업이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는지가 앞으로 기업 가치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올 하반기는 그 기대를 실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더벨 건설부동산부 김서연 기자였습니다.